비행기가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지면에 도달했다 이거죠. 지면에 도달했는데 종이 한 장 차이로 겨우 다시 뜬 비행기와 바닥을 한번 벅 치고 버버버버벅 바닥에서 밀려간 비행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운이 와서 이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지면에서 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바닥을 아예 치고 끌고 나간 비행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결국 다시 오르막으로 갈 때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 고충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말로 두루뭉실. 여기 보면 토정비를 봐보세요. 막, 위에 보면 만난 것도 같고, 소녀가 구슬을 희롱하니, 이 또한 웃음거리로다. 뭐야, 이거 도대체. 위에 보면 만난 것도 같고, 맞아. 구슬을 희롱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감으로써, 이제 포괄적인 양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 사람에 해당되는 정확한 그 점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점을 요구하고, 근데 여기 눈을 맞추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공급자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걸 최대한으로 맞춰보기 위해서 막 청춘을 바쳐요. 청춘을 바치는데 사실은, 요렇게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거기서 빨리 자유를 가지라 이게요. 그게 이제 공부를 이걸 엄청나게 해본 사람들은 뒤에 뭐냐면 실컷 그렇게 우리 모임 같은 거가 있어요. 자기가 막 이 팔자 논리 설명한다고 해. 막 이렇게 하고 쫙 걔가 이 팔자는 이렇고 이래서 막 이렇게 살았다 해놓고 뭐라 하냐면 뒷판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석에서 야 저기 다 맞더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 자기가 그만큼 몸부림을 엄청나게 쳐봤기 때문에 오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뭐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자유가 없는 거라. 아니야,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이미 확률의 폭으로서 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폭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 점만을, 물론 소발의 찌잡기라도 많이 이게 할 수 있죠, 이게. 이걸 갖다가 무슨,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이걸 말해주면, 쪽집게처럼 말해주면서부터 자기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다, 이거예요. 왜 고생문이 열리는 줄 압니까? 요걸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오느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런 것도 막, 자기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렇더나. 자기도 가본다, 이거예요. 가면 탁 들어보면, 그거 다 소바리찌를 못 잡잖아요. 소바리찌 다 못 잡으면, 와, 선생님이라면서, 다른 사람은 뭐 이런 것도 말해주는데, 와, 나는 그런 거 안 봐주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떳떳하고, 더 결국은, 이 안목 없는 사람들의 눈에 결국 내 삶이 더 족쇄인다, 이거죠. 절대 이 학문은 이런 구간만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이런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어떻다고 학문의 어떤 그 우리가 간지의 표현 자체에서 주는 둔탁함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 정도로서 추측을 해도 사실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왜곡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자하고 이거는 뭐 연구자라 합시다. 뭐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이 사이에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결국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뭐냐? 맞더라, 안 맞더라, 맞더라, 안 맞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문적으로 자기가 괴롭혀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찢뜯으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결국 이제 뒤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뭐라고 해요? 아까도 표현했죠. 저기 정말 다 맞더나요. 학문적 회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문적 회의. 학문적 회의. 회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어떻다고 해요. 어느 날 문득 어떻다고 해요. 이제 이 학문도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죠. 이 학문 자체를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한 이 물음표 속에서 알쏭달쏭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 간지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학문적인 어떤 흘러온 구멍을 잘 보라 이거예요. 원래 둔탁하고, 그러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만큼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학문을 접하니까 틀리면 결국 뭐라고 해요? 틀리면 이 학문이 잘못됐다고. 이 학문. 연구자도 뭐냐면 학문적 회의에 빠지고. 그 결국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어떤 형태로 결국 되어 있던 뜻인데 절대로 제자들한테 그걸 안 가르쳐줘요.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주면서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욕구라든지 대전제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간지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둔탁했기 때문에 갖는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왜곡을 충분히 이제 전제해두고 이쪽에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학문이 이제 사실 발전하려면 참 우리가 연구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뭐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사회적인 가치로 우리가 비춰지는 어떤 우리 연구자의 존재는 도사가 아니라니까요. 도사가 대부분 다 뭐 서성사자를 써야 돼요. 뭐 선비사자를 써야 돼요. 하여튼 뭐 선비를 쓰든 성사를 쓰든 그다음 뭐 자칭 도사인데 정말로 도사로서 자기 자신 자리매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자기 자리매김 못하니까 결국 세상이 봐주는 눈에 끌려간다는 거죠. 세상이 봐주는 눈에 끌려감으로써 결국 더더욱 이제 자기 이 설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만 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라면서 뭐 이래 하도요. 돌아서가 밖에 나가면 그 점재에 그 희한하게 맞추더라 그거는 맞더라 안 맞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도사가 아니고 도상으로 도상이죠, 그죠? 거꾸로 뒤집으면 상도가 되죠. 요새는 뭐 의상도 있다든 하는데 이 사가 아니고 상이 된 지 오래다라는 말인데 이게 정서적인 결국은 우리가 뭐 접근해서 우리가 끄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운이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궁합이 안 좋다 이러면 그러면 노력해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궁합이 안 좋으니까 더욱 노력해야지요. 그러면 이때는 안 좋으니까 좀 쉬시오 이러면은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좀 잘 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정서적인 접근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서적 접근에 대해서 막 끄달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용한 방법이라도 없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없다 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돼요? 물론 있지요. 봉투 열렸네.
그렇게 하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도사님에게 예? 전부 뭐냐면 거래잖아요. 더러운 거래가 되는 더러운 거래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돈 100만 원 내면 1억이 생기겠습니까? 야 이년아 돈 100만 원여가 1억 생기면 나도 하겠다. 그럼 얼마나 내야 되면 500만 원 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돼야 그게 거래가 맞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욕망에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 도상으로 결국 가버리는 이게 우리의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접근 때문에 이게 누가 가해자가 아니에요. 누가 가해자 이게 둘 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접근의 어떤 안목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결국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뭐냐면 자리매김을 해요. 자리매김. 첫 번째 이게 얼마짜리 학문이냐? 60점짜리 학문이다, 70점짜리 학문이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냉정하게 기준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결국 사회적인 가치로 만들어야 되겠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자리매김과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존재를 인정받는데, 거꾸로 이거는 뭐냐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뼈 한 점이 생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매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요소, 교양적인 요소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늘을 삼고 무엇을 땅을 삼을 것이냐, 내 인생의 하늘은 뭐냐, 이거. 그걸 몰라고 무서 당연히 돈이지.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 우리 태극기를 그리지 않아도 태극기를 그릴 줄 몰라도 수능 점수를 잘 보면 좋은 학교를 가고, 그죠? 태극기를 그릴 줄 몰라도 고시에 붙으면 또 좋은 자리를 가죠. 참 우리 사회적 가치로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몸과 같은 정신이다 이거죠. 아니 몸에 녹아 있는 정신을 우리는 어느 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기 시험 한번 칠까요? 태극기.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세계적 가치로 좀 우리가 자리매김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학문이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거창한 가치 이전에 제발 거짓말도 좀 알고 해라 이거예요. 뻥도 좀 알고 쳐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가. 보험 처리 안 되도록 막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면 모른다 하라니까요. 모르면 난 잘 모르겠어. 그래 더 잘 보는데 물어보시오.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 이렇게 애매하다 모든 상황이라든지 분석이 간지적인 모양으로 애매하면 그냥 애매하다고 말하면 돼요. 입장 난처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콧물이 쭈루룩 빠지다가 주스라기도 힘들고 뱉을 수도 없고 이 좀 애매한 상태. 그것도 하나의 자연 운동의 구간이네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유를 가지고 이 학문을 해보자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결국 이제 자연 운동을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하더라? 왕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운동을 무언가 문자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목화 금수로 표현했다. 그래서 오행을 보실 때 제발 이 목화 금수 보시지 말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팔자에 토끼 묘자와 당유자가 있다. 자, 이런 묘자가 있을 때 물론 이걸 이제 오행적으로 이거는 이 묘는 목에 속한다, 유는 금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금은 서로 목과 반대 방향에 있으면서 뭐 서로 대충되는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꽝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펼치를 내는 놈이 있고 수구리를 내는 놈이 있고 이렇게 반대의 동작 방향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상황이나 현실에 부합되어서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에. 그래서 이제 봄도 있고 가을도 있으니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생명력과 수렴의 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하고 금을 봤을 때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뭐냐? 봄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쭉하게 올라오는 건데 이런 모양은 어디서 오느냐면 결국 바깥에 외부적으로 쌓여진 것을 뚫고 나오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응축하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음의 기운에 가깝겠죠, 그죠? 발산하는 걸 양의 기운을 보면은 응축하는 것이 음의 기운이다. 그래서 응축하는 공간이 어느 부분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압력 낮은 곳을 향해 솟아오르는 게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목운동의 모양이라는 거죠. 목운동의 모양.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성질이 많이 드러난 것이 뭐라고 해요? 사물로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성질이 어떻게 해요? 어느 한 방향으로 쭉 솟아오르는 운동 방향이 잘 실현된 사물이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다 이제 펼쳐지죠, 그죠? 이렇게 펼쳐지는 운동, 펼쳐지는 운동을 함으로써 꽃을 만든다. 이것이 뭐라고 해? 이런 운동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불이고 사물로서 어떤 불기운을 그대로 또 드러내는 것이 불이더라. 그래서 불화자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솟아오르고 벌어지는 운동을 멈추고 이제는 뭐예요? 자꾸 떨어지고 내려오는 작용을 더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른 것에 비하여 덩어리지거나 뭉쳐져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뭉쳐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내려오는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다는 거죠. 마른다. 그 마르는 운동이 결국 가을에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껍질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수분이 펼쳐지다가 식고 수분이 가면 이렇게 피자가 식으면 뭐예요? 그 겉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겉부분이 마르고 딱딱해지죠, 그죠? 그게 이제 금이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이 잘 드러난 사물이 금이더라.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차가운 기운이나 음기에 에워싸여져서 밖으로 기어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꼭꼭꼭 갇혀져 있는 상태. 꼭 갇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수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운동은 음기에 의하여 양기의 발산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운동 방향이 어떻다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이 화하고 반대니까 화가 쫙 벌어진다면 수는 완전히 안쪽으로 모여드는 작용이죠. 그죠? 목이 대체로 솟아오르는 일정한 방향에 솟아오른다면 금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죠. 그죠? 자, 그것이 뭐다? 목화금수인데 이 중간 상태의 단계에 펼쳐지고 상당 시간을 어떻게 해요? 머물렀다가 내려가더라는 거죠. 펼쳐지고. 그래서 펼쳐지는 단계가 두 단계더라. 목운동, 화운동. 그 다음에 내려가는 운동도 금운동, 수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튀어나가지도 않고 오므러지지도 않고 오므러지지도 않는 이 중간 상태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간에 오행적으로 토로해서
목행 다음에는 뭐가 오고 화행이 오고 화행 다음에 토행, 금행, 수행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은 펼쳐지고 머물러 있다가 수그러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운행이 발생한다. 자, 이것이 이제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볼 때 뭐를 생각한다고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삐죽하게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 밖으로는 음기에 에워싸여져 있다. 이런 거를 차라리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그게 어려우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차라리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라는 거죠. 대부분 다 기본 개념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많은 설명을 못 붙이기는 그렇고, 뒤에 이제 간지하고 연결하는 걸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음양의 발생. 음양은 뭐냐면, 이걸 더 단순하게 보자. 단순하게 보니까 목화 운동에서 솟아올랐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수그린다면, 튀어 올라가는 운동 과정과 다시 수그러드는 운동 과정, 이 두 단계로 쪼갤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튀어 올라가는 운동이 양운동, 하나는 음운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운동의 속성이 강한 것이 남자고, 음운동의 속성이 강한 것이 여자고, 남자와 여자가 양과 음을 말하는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런 양의 속성이 강한 것이 남자들에게서 더 많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밤과 낮도 완벽하게 음양의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이 되니까 만물이 어떻게 해요? 팽창 운동을 하고 발산 운동을 하고, 밤이 되어 가니까 수축 운동을 하더라. 자, 전부 다 무엇으로 해요? 양과 음도 전부 음양의 운동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것은 양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튀어나온 것은 양운동이 드러난 어떤 양상, 이런 것이 튀어나온 것이지, 저거 자체가 음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죠. 잡아당기려는 운동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동의 어떤 결과나 양상이 드러난 것이지, 이 자체가 음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양표는 뭐 어느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운동.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뭐예요? 일진일퇴.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서는 것이, 이거 무슨 운동? 대자연의 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자연의 운동이 어떻다고 해요? 한 번 나아가고 들어가고. 요 두 가지가 뭐냐면 두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동일 공간에서 어떤 운동. 뿌려지면 호요, 잡아당기면 흡이다 이거예요. 동일 공간에서. 호흡. 이걸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음양의 구분법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란 대자연의 운동이다. 이 대자연의 운동은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 아까 극단을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리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 이렇게 숨을 계속 내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쉬면 가죠. 안녕이죠. 계속 삼키면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계속 삼킬 수도 없고 계속 뱉을 수가 없어서 운동 방향이 돌이킨다는 거죠. 그죠? 돌이켜서, 돌이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의 움직임이다? 도의 운동이다. 도의 운동. 앉아. 돌이켰나. 튀어나간 놈은 결국 끝이 있고, 되돌아온 놈도 다시 끝이 있다. 다시 뭐예요? 오므린 것은 다시 펼쳐진다.
이게 대장운동.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명력을 증거하더라는 거죠. 증거하더라. 생명력을 증거하더라.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호하고 흡이 없죠. 그죠? 호도 없고 흡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냥 거꾸로 흡만 만들 수도 있죠. 딱 코에 대고, 그죠? 빡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부풀어가, 그죠?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죠, 그죠? 계속.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극단으로 가버린다는 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음양이 워낙 설명을 붙일 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운동 방향 그리고 돌이켜서 결국 이것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어떤 순환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생활 그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양 오행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결국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간색을 보통 그 이 삿된 것을 쫓는 데에 그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붉은색을 쓰는 이유. 붉은색은 어떤 것 같다? 대체로 양의 속성이 강화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동지는 무엇이 실현된 곳? 음의 극단에 이르는 곳이죠. 그죠? 음의 극단에 이르러서 음이 지나치게 뭔가 조화력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팥죽을 써가지고, 그죠? 빨간색으로서 우리가 주술적인 어떤 상징을 색으로서 그 성질을 취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생활 속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사실은. 김밥도, 그죠? 흰색, 검정색. 고르게 색상적으로 중화를 취하게 함으로써 결국 음양적인 또는 오행적인 속성을 중화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생활 속에 많이 있다. 우리가 홍동백서는 뭡니까? 이게 우리 방위적으로 봄은 어디에 속하고 목은 어디에 동쪽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은 서쪽에 속하고. 그러면 붉은색은 홍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의 그 백색은 어디에 속하고? 서군에 속하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그 오행적인 어떤 그 순조로운 기운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나온 것들이죠. 자, 그 다음 타이틀 바로 넘어갑시다. 튼튼한 기본이 정리를 합니다. 튼튼한 기본이라는 게 어스름하죠, 그죠? 무엇이 자연만 이야기하면 자연만 하면 다 된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행학을 위한 기본기들, 오행의 상생설. 자, 이것도 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물로서 이것을 이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목화, 보금수, 그죠? 사물의 어떤 운동 방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론 뒤에 가면은 서로 도와주는 어떤 관계로 가는 상생이라는 서로상자라는 것을 의미를 볼 겁니다만은 상생이라는 것이 대체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수운동의 극단에는 무엇으로 나가고 수운동의 극단. 물운동의 극단에는 나무운동으로 나가고, 나무운동의 그 극단에는 다시 불운동으로 가고, 불의 운동의 극단에는 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데 그 중간에
요렇게 뚝 떼어난 거 봤죠, 그죠? 예, 요런 그림을 옛날 책들에 보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중궁에 돌을 집어해놓은 거. 예, 요렇게 표현해놓은 것이, 예, 사실은 뭐예요? 화 다음에 금을 이루는데 중간에 양운동을 마치고 토의 중재를 거쳐서 요렇게, 예, 옛날 책에 그런 거 봤죠? 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도 있었나? 갑자기. 대각하지 뭘 저렇게 예, 보면 옛날 책에는 뭐예요? 순수하게 이제 그 추나추동의 운동과 중간에 그 중재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내나 오행이 장생하에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생은 무엇으로 해? 진, 나아간다 정도로서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상자 붙은 건 뒤에 또 한번 진도를 많이 나가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왜 서로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이틀이 바로 상극설이죠, 그죠? 예, 상극은 예, 서로 극을 하는 거다. 예,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토를 극하고 예, 토가 수를 극하고 예, 예, 여기서 우리 상극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뭐 상자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이때의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극한다는 것은 예, 죽인다가 아니에요. 예, 죽인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예, 제어한다는 거죠. 제어 또는 조절한다. 예, 영어로 컨트롤, 컨트롤한다. 영어로 컨트롤한다. 그래서 제어, 조절. 그래서 이제 무엇을 조절하고, 예, 수는 화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화는 금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겨울의 기운은 뭐예요? 여름에 발산하는 기운을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게 크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름은 뭐예요? 예,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쉽게 결실하여 단단하게 굳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펼쳐버리니까, 그죠? 펼쳐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해요? 도끼로서 나무를 찍으니 금극목이 아니고 뭐예요? 더 이상 뭐예요?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위에서 기운을 억제하여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펼쳐지지 못하도록 끝이 이렇게 펼치지 못하도록 밖을 에워서 하는 작용. 그러니까 결실 응고, 그 다음에 수축은 물론 수하고도 같이 있는 작용입니다만은 결실 응고 수축함으로써 뭐예요? 찢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 찢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콩지를 고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콩지 고생시키려면 가을밭에 쑥 뜯어오라고 하면 되죠. 예? 가을밭에 쑥을 뜯어오라. 예, 그러면 콩지는 결국 성냥팔의 소녀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은 뭐예요? 목을 결국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예. 자, 목은 또 무엇을 내? 토는 어떤 작용이죠? 토의 가장 순수한 운동은 우리가 봄, 여름이 펼쳐졌다가 화가 이 양운동의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서 다시 뭐예요? 이 양운동과 음운동을 중매하는 자리죠, 그죠? 예? 중매. 그래서 중매하여서 딱 갖추어 있도록 그죠? 더 이상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훌륭하게 찢고 올라간다. 그죠? 훌륭하게 찢고, 이렇게 가두려는 기운. 더 이상 극단으로 가지 않으려는 기운을 찢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목이 토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수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예, 토는 양기가 어떻게 해요? 크게 펼쳐진 것이라 응축하지 못하도록 자꾸 펼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조의 작용도 있고 더운 기운의 작용에
물의 성질이 가장 쉽게 실현되어 드러나는 게 실제 수분이라 했죠. 그죠? 그럼 수분이 사우나탕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우나에 가면 밑에 있다가 화의 기운, 즉 더운 기운은 무엇을 낳고 무엇을 도와요? 화의 기운은 토를 돕죠. 그죠? 그 토의 작용이 어떻게 돼요? 화나 토의 그 더운 기운이 무엇을 들어 올리죠? 수분을 전부 다 들어 올려서 천정까지 맺히게 하죠. 그죠? 천정까지. 천정에 무슨 작용? 천정에 금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금작용에 대해서 고만 올라가 하고 확실하게 다져놨죠. 그렇게 맺혀서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화나 토가 떠받치고 있지 못하면, 더운 기운이 막 떠받치고 있지 못하면 결국 떨어져 버리죠. 그죠? 떨어져서 수의 본래 성질로 돌아가죠. 수의 본래 성질이 뭡니까? 밑으로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간다. 그죠? 틈만 있으면 내려가고 기어 들어가고 응축하는 작용하죠. 그죠? 그러한 작용을 어떻게 해요? 토가 어떻게 해요? 기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가 뭐를 제어하고 수를 제어하고, 이게 어려우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앞에 저수지를 뭘로 막더라? 뭘로 막아요? 흙으로 막더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토는 물길을 막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원래 자연운동에서는 실제로 이런 운동으로 원래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가 수를 꼬시는 게 꼭 뭐와 같으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천간합에서 배웁니다만은 노인이 소녀를 희롱하는 것 같아요. 노인이 소녀를 희롱하는 것 같아요. 이 무는 뭐냐면은 그 자의에서도 나오지만 이 무성하다는 거죠. 무성하다. 양기가 무성하여 흰 털이 펄펄 나도록 이제 밖으로 양기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 무성한 기운이 소녀를 이렇게 애를 빡 태워갖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비슷해요. 뒤에가 뭐래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생이나 상극의 그 본래 의미는 결국 나아가미요 조절합니다. 나아가미요 조절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건 뭐 패 죽이는 거다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을 한다는 것은 그 글자 자체에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면 수와 화, 그 다음에 목과 금 뭐 이런 것들은 그 글자 자체로서 일종의 음량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음량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량을 얻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채우고 있다? 반대 운동 방향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반대 운동 방향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 수기운 하나만 쭉 강화시켜서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극지방의 물기운이 응축하고 차가워지고 해서 수기운이 충분히 실현된 공간을 우리 극지방이라 합시다. 극지방에는 뭐가 있다 없다. 움직임이 강하다 약하다. 움직임이 약하죠. 움직임이 매우 약하니까 무엇을 해? 역동성이나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역동성, 생명력. 이게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 기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발생한다고 해요? 움직임이나 역동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팔자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상극의 인자가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움직임이나 역동성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동성. 알겠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삶의 조건에서는 바로 이런
오행적인 상극, 오행적인 대음량 이런 것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삶의 조건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오행적 극단의 기운이 몰리면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뭐 실린더가 있고 뭐 실린더이겠죠, 그죠? 이거 동력을 전달하는 뭐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동력 전달이 있을 것이고, 자, 요 소재 자체는 오행적으로 대충 뭐의 성질이 가깝다? 자, 소재가 금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용도가 뭐예요? 에워싸는 거죠, 그죠? 에워싸서 연결되어 있게 하는 거죠. 그 에워싸서 연결되어 하는 성질을 가진 놈은 그죠? 금의 성질이 대체로 드러납니다. 그죠? 금의 성질이. 자, 그 안에 뭐가요? 기름을 우리가 뭐 공기와 섞어서 좀 대체로 여기서 뭐예요? 자극을 줘서 운동하게 하는 것이 폭발시키는 거죠, 그죠? 그 폭발은 대체로 오행적으로 과해간다, 그죠? 그래서 이 화금이 서로 결국은 힘의 균형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역할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동력이 이 폭발력을 힘이 약한 부분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엔진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자동차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그렇죠? 자동차 살아있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똥. 스스로 움직일 정도다, 그죠?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은 무엇이 반대 조건을 실현하게 만들었을 때, 이걸 자동차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운동을 못하게 하면 되죠, 그죠? 화운동을 못하게 하면은 자동차 엔진은 뭐가 되었다? 오행적으로 금이 되었다, 이거죠, 그죠? 금이 되었다. 맞죠?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생 상극할 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극단적으로 부정적 의미, 길흉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길흉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생을 흔히 길하다는, 상생이 길한 것이 아니고 상생은 대체로 순한 것이죠. 순한 것. 순하다. 대체로. 그 다음에 상극은 대체로 그 순역에서 개념을 볼 때 이제 좀 반대 방향을 가짐으로써 결국은 움직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역으로서 상생과 상극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풍수지리 같은 데서는 대체로 오행적으로 상생 요소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여기에 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금형, 수형이 대체로 순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기운의 교류가 쉽다고 보는 것이고, 교류 쉽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역되어 있다면 교류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교류 쉽지 않다. 풍수에서 말하는 어떤 그 상생은 대체로 길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원히 길한 것도 영원히 흉한 또 이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상생 상극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상생 상극에 절대 기흉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게 뒤에 가면 아시지만 이 상생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목이 흔히 이 화를 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고 화의 작용력을 제한하게 돼요. 제한. 오히려. 그럼 기본적으로는 뿌리는 작용에서 더 상승을 작용하지만 이게 더 강하고, 목이 더 강하고 화가 약하면 이게 화가 치열하게 펼쳐지지 못해요. 그건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기준 개념하고는 다르다. 자, 처음에 아무튼 저런 기본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뒤에 팔자를 구체적으로 오행적으로 분석해 나갈 때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자, 천간은 이제 오행의 분화인데, 오행의 분화. 자, 목을 자세히 보니까 목도 뭐냐면, 목도 삐쭉하고 펼쳐지는 놈이 있고, 좀 유들유들하게 펼쳐지는 놈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 있다가 빼쭉 이렇게 올라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흐물하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솟아옵니다. 어느 게 보리삭 같습니까? 보리삭은 밑에 있는 게 그죠? 보리삭이죠. 보리밭 가봤습니까? 막 가서 밟으면 밟을 때 자빠져가 있는데 발 떼고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가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굴신, 곡직. 이게 목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거죠. 곡직한다는 거죠. 곡직하면서도 어떤 쪽으로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하여. 그곳은 어디다? 하늘에, 그죠? 하늘에서, 하늘의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해 사실은 달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화도 뭐냐면 치열하게 한쪽 방향으로서 이렇게 솟구치거나 벌어지는 놈이 있다면 벌어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더 극단으로 치열하게 번지게 하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요새 그 폭탄 중에 그런 폭탄 있죠, 그죠? 1차 폭발과 함께 흩어진 다음 다시 이중 폭발. 이게 이제 정이죠. 병화는 대체로 이제 직승, 방승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아주 단조로운 것이라면 정화는 뭐냐면은 끝에서 이렇게 팍팍팍 벌어지는 거예요. 팍팍팍. 여러분 포도밭 가봤습니까? 포도밭. 예? 또 같이 보리밭에서 또 포도밭을 넘었는데 포도 가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정화의 화기가 쭉 이렇게 포도송이가 쭉 나오다가 쭉 튀어나오고 쭉 튀어나오고 쭉 튀어나오고 쭉 튀어나오고 이렇게 피죠,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포도가 뭐 꽃이 다 피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포도가 마치죠. 맞습니까? 아니 전혀 뭐 아이고 그것도 몰랐나 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시험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이게 뭐냐면, 병화의 정화의 속성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병화가 뭐냐면, 대체로, 어떤 단순한 방향성이나 발산의 성질이라면, 대체 빛과 같다면, 정화는 뭐와 같다? 이게 빛이라면, 정화는 그 열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발산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확 펼쳐진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뜻하게 데피는 거죠. 그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그 화운동의 극단. 이거 위아래 없이 막 때리가 저지르는 게 이 정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치열한 극단의 그 더운 기운을 펼칠 수 있는 인자가 이 정화니까. 이 정일주들이 이 술을 먹으면 이 밤을 찢어버리자. 특히 정일주들 조심해야 됩니다. 술 먹고 많이 봤어요. 제가 하여튼 평소에 조용하게 있다가 막 술 먹으면 막 그때부터 슬슬 해가지고 막 이게 꼭 뭐와 같아요? 또 이거 폭죽 같죠, 그죠? 폭죽 같은 밤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정일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텍스트에는 뭐냐면 다정다감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다정다감. 상당한 표현 하는데 이제 정화가 이렇게 자기 본래의 그 성질을 갖다가 드러낼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뭐가 있더라? 무와 같은. 무화고기. 대체로 그 양 운동의 극단에 있는 것이
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강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때도 아직 어떤 여력, 밖으로 발산하려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 무다는 거죠. 무. 그렇게 꽃이 이제 막 펴가지고 그때부터 땡땡하게 힘주고 있는 상태. 그렇죠? 꽃이 이렇게 쫙 펴가지고 막 폈을 때 이런 기운이 쫙 펼쳐지죠. 그죠? 그 다음 기는 뭐냐면은 모양새는 그대로 있긴 한데 이제 이 꽃잎이 힘이 슬 빠지면서 광택도 파묻히고 하는 상태 서서히 안쪽으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고 꺼져 있는 상태인데 형태는 형태는 그대로 뭐냐면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죠. 외부적으로 잘 펼쳐진 상태. 토의 그 무성함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뭐가 빠진 상태. 외부적인 발산력을 잃은 상태. 이게 무하고 기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력 차원에서 이 무일주는 어떻다고 해? 정하고 무일주는, 정은 이렇게 폭죽 같은 표현력이고, 무는 뭐예요? 극단의 어떤 제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한 방향을 잘 가지겠죠. 그래서 무가 갖는 어떤 그 속성이나 운동 방향은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무일주도 대단합니다. 기토일주는 상대적으로 형태는 비슷한데 뭐예요? 알면서도 말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기토일주들. 무서운 또 그렇죠. 기토. 이 무하고 기하고 차이가 똑같은 토라도 운동 방향에서 우리가 갑에서 무까지, 기에서 개까지 해서 큰 대운동에서 갑을 병정 무가 양운동, 기경신인계가 음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솟구치는 놈이 서로 결국 짝을 지운 것이 이제 뒤에 천간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 천간합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밖으로 이렇게 5간 털어져서 오르는 힘이 1이라면 내리는 힘이 1. 이렇게 해서 요 둘이 결국은 큰 음량으로서 서로 짝을 짓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만약에 오르는 힘이 2라면 경이 뭐예요? 기 다음에 경이죠. 그죠? 경이 내리는 힘이 2. 이렇게 해서 이제 음량이 서로 짝을 가장 조화롭게 짓는 것이 천간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으로 내려와서, 자, 금의 운동하고 신, 경하고 신이 있다. 자, 경은 대체로 응고하여 마르게 하고 딱딱하게 하는 성격. 경은 응고하여 대체로 그 결실하게 하는 거죠. 결실. 근데 이때까지는 나무 가지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 가만 봐보세요. 이 가느다란 가지에 감이 몇 개 달린 줄 압니까? 감이 주렁. 이걸 갖다가 과연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마트에서 파는 감을 가지고 그 나무 가지에다 이렇게 우리가 잘 그 볼트 너트를 끼우듯이 픽스를 시켜가지고 이 가느다란 그 감나무 가지에 감을 매달 수 있겠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대자연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대자연은 바로 이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경의 작용이죠. 그죠? 자, 이때에 결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목운동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 목운동도 금으로 에워싸요. 그죠? 마르게 하고 굳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 해? 이 나무 가지가 무엇을 이 무거운 기운을 다 감당하고 버틸 수 있도록 이 경의 작용이에요. 경이라 굉장히 그 대자연에서 하는 일이 많죠. 이게 대자연.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은 또 뭡니까? 잎을 어떻게 한다고 해? 잎을 메마르게 해서, 잎을 메마르게 하여, 결국은, 한쪽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게 하죠. 그죠? 이거 저것을 구분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금의 속성에서 뒤에 보신다면 대체로 이제 그 속성이 의로움이죠. 그 의는 무엇에서 오는가? 나와 남. 이것과 저것을 구별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목의 이는 뭐예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질다는 것은. 니캉네캉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니하고 나하고 완전 따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움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별의 별이 되고. 저 경금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게, 잎과 열매, 그 다음에 만물의 목의 성질을 금으로써 에워싸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신은 뭐예요? 신은, 자, 감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떨어지죠. 그죠? 서리가 내리면서 만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속성은 뭐냐면 떨어진다. 베어버린다. 끊어버린다. 빵꾸낸다. 뜻이에요. 빵꾸낸다. 그래서 인생의 그 쓴맛을 말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라면은 신라면. 인생의 뜨거운 맛을 봐야 돼. 뜨거운 맛도 다 어디서 나온다고 해? 신라면. 그래서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대체로 신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떨어뜨리고 분리한다는 뜻이죠. 분리한다. 신은.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수는 임하고 임하고 임은 대체로 수운동이 잘 모여있는, 잘 이루어진 상태니까 대체로 외부적인 음기에 양기가 잘 가두어진 모양이에요. 이렇게 양기가 가두어져 있다. 자, 그래서 대체로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거나 아무튼 외부적인 양기에 에워싸여진 형태를 보시면 되고, 개수는 뭐냐면 이 외부적인 압력이 더 강화되면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서 부풀은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이 우리가 4도씨에 이르면 어떻게 하다고 해요? 비중이 1이 되죠. 비중 1. 그죠? 비중이 1이 되는 건, 차가운 온도에서 가장 입자가 안정돼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내려가면, 이제 얼면서 어떻게 된다고 해? 이제 부풀죠. 그죠? 부피가 오히려 커져 버리죠. 그게 이제 개수가 결국은 음이 과다하여 응축 끝에 도리어 밖으로 발산되어 있는 상태. 삐죽하고 발산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삐죽하고 발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목이나 을목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찢고 나오는